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심판정에 등장할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이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렇게 직접 출석하게 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앞서서도 탄핵 심판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했고 그에 네. 대한 일련의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된 피의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이 개헌 관련한 정당성을 대중들, 특히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피력해서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다수의 지지층들이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네. 아울러서는 어제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려고 했고 구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까지나 했으나 불발된 게 있었습니다. 네. 목적이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서 이제 수사에 임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지금 수사 절차보다 탄핵 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절차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수사를 나가지 않았는데 탄핵 심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모순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만큼 직접 나오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증인신문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증인신문에 직접 출석을 하다 보면 증인들이 아무 말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염두하고 앞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네,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경호 인력이 또 어떻게 배치될까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경계 강화하고 있고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봤지만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한 공격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지지층들이 다수 결집을 하고 주변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질서 유지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된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기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관련된 어떤 신원 확인 절차라든가 그리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경찰에서는 기동대 64개 부대를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대규모의 어떤 충돌 사태도 지금 예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4천 명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보안 조치나 질서 유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량이 있죠. 지금 이 시각 서울 구치소인데요. 이제 차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대비를 좀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수사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교통통제, 신호통제를 했죠. 예. 그래서 대통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주변에 없도록 조치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경호 차량을 막아서거나 이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일부 시민들의 어떤 도로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헌법재판소 출석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도로도 비교적 협소한 도로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또 무력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로 통제하고 관련된 어떻게 보면 경호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양쪽 끝 차선은 버스로 차벽을 배치해 놓았다. 조금 전 보여드린 것은 이제 서울 구치소의 차벽이었었고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환경이 연출될 것으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화면이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앞서 서부지법 들어갈 때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경호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면서 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어떤 상황도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다수의 시간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재판정 앞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중계는 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은 차후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되는 공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헌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되고 녹화된 영상이 송출된 이후에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얼굴로서 본인의 육성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을 수 있는 기회만큼 지지층들을 향해 간단하게 소회나 어떤 의사표시는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저희도 화면 보여드리는데 이제 경찰 인력들이 계속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난동 사태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고 경찰 등 경호 인력도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변호사님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 서부지방 사건은 그 법원 행정처에도 폭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사법부에 대한 공격 행위,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로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이나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성 발언을 하자, 그리고 영향력을 주자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무력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자, 여론 재판으로 여론을 전달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압박을 주자라는 시도는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이거든요. 무력적으로, 위력적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재판관들의 영향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위력이 폭동행위로 연계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재범되지 않도록 예. 이 소요 상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손해배상 청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이 재판 진행 과정이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하든 안 하든 큰 절차적인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2회 변론기일에 이제 정해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증거와 확보된 증거 CCTV 동영상을 어떻게 재생하고 증거 조사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양쪽의 준비 서면 형태로 각자의 어떤 주장이 담긴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 서면에 적시된 내용의 요지를 구두로 변론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예.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조회와 이제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채택 여부,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인을 채택할지 사실조회를 보낼지 어디에 보낼지 그에 대한 기일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의견도 서로 공방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변호사님?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국회의장 공간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한 동영상을 재생하는 형식으로 이제 증거 조사를 한다라고 앞서서 밝혔습니다. 그 그렇죠.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실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보낸 병력이 소수이고 무력적인 어떤 침입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영상과 배치되는지 일치되는지 동영상에 나온 여러 가지 군 병력을 투입한 부분이 무력한 어떻게 보면 총기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무력 사용을 하기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 신청을 다수한 것이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신청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 위원들이라든가 선관위 관련된 어떤 책임자들의 어떤 명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뭐 사실조회, 수원 선관위에 뭐 특정 국적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조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거 신청이라는 건 증거 신청한다고 다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증거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부정선거의 실체가 무엇이고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태양이 무엇이고 이렇게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 조사가 필요한지를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를 채택해달라는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체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구치소 지금 이 시각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 오늘 어떤 발언을 좀 주로 할까요? 제 기억컨대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자필로 수장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된 취지는 야당의 여러 가지 이제 횡포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국가 기능이 어려워졌다라는 취지의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헌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계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내용들을 헌법재판관 앞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40분간 준비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재판관들 앞에서 특히 나중에 듣게 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두 가지, 야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것들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준비 설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따 2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주된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고 국회 봉쇄라든가 선관위 관련한 이런 조치들이 합리성을 가진다거나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재판관들이 묻고 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비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이것들을 일종의 통치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변호인들이 앞서서 헌법재판소에도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미 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매해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유효적절하진 않지만 이미 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본인,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최초로 하는 의견 진술인 만큼 통치행위의 정당성,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그간 해왔던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속하게 진행돼서 방어권 보장이 좀 어렵다던가 변론 기일을 조금 더 간격을 넓혀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증인 신문도 목요일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거의 출석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목요일 날은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이 순서도 김용현 장관을 먼저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진 건데 만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언론에서 화제가 된 게 이제 잘못 베낀 것이다라는 말들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같은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보통 적대적 증인과 우호적 증인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은 세세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불일치하거나 입장이 조금 다를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증인으로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의 우호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이고 요청한 바대로 우선순위에 앞서서 제일 먼저 신문해 달라. 왜냐하면 다른 그 계엄 지휘군이나 군 장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피청구인 측과 의견이 대립되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뒤에 이루어지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 실제 나올지도 아직은 결정된 바 없는 것 같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대다수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 증인신문의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즉 부정선거라든가 이 병력 운용에 대해서 최소화했다라든가 미니 병력을 운용하라고 했다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불법 체포 감금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단기간 안에 어떤 경고성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의 핵심은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예. 관련된 내용을 탄핵하고 신빙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자 보도를 보면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하는 행위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피청구인 측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고령을 누가 언제 어떻게부터 작성을 했고 누구의 의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개입을 했고 이걸 묵인하고 그 당시 어떤 진술로 이것을 용인해왔는지에 대해서 국회 측은 묻고 공방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잘못 뺏겼다라는 것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둘이 직접 잘못 뺏겼냐 아니냐를 진실 공방을 하기보다는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한다. 이렇게 좀 상황을 목요일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국회 측이 이제 뺏겼냐 안 뺏겼냐 이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비상대권이라는 비상개헌과 포고령 작성은 유일하게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거나 용인하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헌법상 굉장히 문제되는 국회를 통제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없애는, 제약하는 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적극적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김 장관과 대통령이 조금 의견이 불일치할 여지가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대통령 측에서 내가 작성을 했다 또는 김 전 장관이 했다. 김 전 장관이 해왔는데 내가 확인하고 넘겼다.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재판관들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신문할 수도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참석 여부가 재판 유불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차상 방어권 보장에 충실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당사자가 나와서 어떤 변론을 하는지 어떤 입장을 개진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의 실제적인 효과가 달라집니다. 출석을 했는데 재판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만 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와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탄핵 사유가 없다거나 또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는 동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리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재판관 앞에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절차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면 목적의 정당성 여하와 상관없이 이건 위헌 위법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대통령 입에서 또는 재판관이 당사자 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 절차를 잘 지켰는가, 국무회의를 했는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헌법상의 요건을 충실하게 따져묻고 고심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변론기인 출석이 의무는 아닌 거죠? 의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판 청구권이 국민들에게 있다시피 또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는 당사자가 출석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신문하겠다라 결심하면 신문의 대상이 당사자가 돼야 되니까 출석 의무가 있다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오늘 3차 기일에 출석하고 4차 기일엔 출석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 구인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구치소의 정문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곳에 이제 구속이 된 뒤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내면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갈 때 뭐 포트라인에 서게 될지 혹은 어떤 출입구를 통해서 입장할지 이런 부분은 보안 상황이라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따라가서 도착하는 것을 봐야 상황은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이 부분이 좀 따지고 보면 의무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1차와 2차 때는 법률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관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체포라든가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절차가 정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수사 주체의 논란, 체포영장이 불법 논란이 조금 제거되면 그 신변 보호나 경호 목적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면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현재로서는 체포 적부심 절차가 진행이 됐고 구속영장 심사까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신병 확보에 대한 절차가 종결이 된 상황인 만큼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 1차, 2차 때는 관저에서 사실은 공수처와 대립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수처에서의 신병 확보가 종료된 만큼 현재로서는 그걸 다툴 실익보다는 탄핵 심판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곧 윤 대통령이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는 수용복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좀 나올지 어떤 당연히 의상 사복을 차림으로? 입고 나올 것입니다. 사복을 네. 입을 수 있다라고 관련된 형집행법, 관련된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취지는 과거에들 피의자들은 수용복을 입고 형사재판에 임하게 했었고 그게 또 질서 유지에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수용복을 입고 피고인이 그 재판에 참석하면 유죄 범죄라는 어떤 예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죄 추정이 있는 만큼 구속된 미결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사복을 입게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수용복 벗고 나는 당당하게 정장 차림으로 사복 입겠다라고 한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고 허가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도 오늘 수용복을 갈아입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또는 입고 가셨던 옷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또는 또 제공되는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 3시쯤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었는데 6시간 만에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여러 번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끝끝내 검사 6명이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수사 시간을 쓰지 못하고 철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유는 변호인과 접견을 위해서 탄핵 심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사실은 우리 헌정 사상 좀처럼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강세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어서 피의자에게 수사를 요청하거나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하고 또 수사기관을 무시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또 대통령 측에서도 내일 당장 나가서 대통령이 진술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다만 구치소에도 상당한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피의자들이 미결 수용소로서 변호인들이 접견하는 시간은 일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보통 5시 이후에는 접견 신청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5, 6시를 넘어서 야간까지 접견을 했다는 것은 또 대통령의 어떤 예우나 또 탄핵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다만
사실 구속이라는 것, 이번에 구속이 된 것이 이제 조사를 위해서 구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모든 일련의 형태가 수사기관과 앞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런 만큼 그런 선택을 하는 피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아닌 이상은 피의자가 검사의 지휘에 반해서 또는 재판부의 지휘권에 반해서 명령을 거부하고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선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사실관계라는 것이 면밀하게 디테일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피의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백하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하고 부인했다가는 객관적 진실과 관련한 그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또 탄핵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 진술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변론 전략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수처가 추가적인 수사를 하긴 참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일정이 조율돼서 조사를 임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간주하고 권한 없는 수사의 주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만큼 이것을 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수사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 심판을 먼저 받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라도 뭐 지금은 강제구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공수처 측에서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러는 뭐 옥중조사라는 표현도 쓰던데 그런 것들은 가능은 한 겁니까?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면 조사는 검토를 안 하지만 방문 조사는 배제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 강제구인에 대한 시도를 또 했다가 이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이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 방문 조사를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에는 앞으로 남은 이제 변론길에는 다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좀 탄핵 심판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조금이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고 그런다면 어떤 입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전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탄핵 심판에서 조금이라도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솔하고 진지하게 내 입장을 설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을 직접 설득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이 3차고 4차, 5차, 6차, 7차도 나갈지는 결국은 여론의 향방을 보고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이 오늘 이 녹화되는 이 변론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윤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적극적인 지지층 이외에 중도 지지층들도 설득을 한다고 한다면 여론에 굉장히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석해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 여론이 대통령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 또 당사자 신분 절차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어떤 질이나 답변이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탄핵 심판 절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오지 않을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오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관들이 당사자 신문 절차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질문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물어봤을 때 적절한 대답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변론길에 참석하기 위해서 곧 있으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기로는 대리인단을 통해서 전해지기로는 재판 시작 30분 전쯤에 헌재에 도착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출발하게 될지 출발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상황도
보도해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어떻게 수감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반 수용동으로 이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고 있죠. 예.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관련된 규칙 규정에 따라서 머그샷이라든가 수용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통령 측에서 협조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용 번호도 외부에 알려지고 있고 미결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고려해서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동선들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고 본래는 수용자들 한 5-6명이 같이 쓰는 공간의 크기에 이제 혼자서 계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수용하게 되면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하고의 소통은 유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시간은 오전, 오후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변호의 요지, 사실관계의 구성도 변호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일반 접견인들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과의 접견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인과 상의하고 변호인과 향후의 수사 절차라든가 재판 절차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한편 공수처가요, 윤 대통령의 접견을 정말 제한했습니다. 변호인 외에는 금지를 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사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가 부인하고 자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통상 예견이 되고 특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였기 때문에요.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접견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경찰과 수사가 수사 절차 내에서는 이 결정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으로 접견 금지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변호사의 접견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은 막을 수가 없고 일반 접견인만 일괄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이제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일반인, 예를 들면 공범이든 공범의 부탁을 받은 일반인이든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떤 진술을 사실관계를 깨어 맞히거나 소위 말하는 입맞춤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아예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형사 절차가 진행됐을 때도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접견 금지 결정이 나온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도 이런 접견 금지 결정이 나온 바 있는 만큼 국가에 굉장히 중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고 앞으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다수의 관계자들이 더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수사 기간 동안은 이 일반인들에 대한 접견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서신도 마찬가지로 서신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술했으니 이렇게 진술을 하십시오. 뭐 이런 편지를 주고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이 시각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해서 도착할 곳이 바로 오른쪽의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예정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자세히 아직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천막도 있고 거기에 적지 않은 이제 기자들, 현장의 취재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하철 안국역 주변부터 차벽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곳에 경찰 기동대가 대략 4,00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지금 경찰 인력 등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곧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분 전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시간이 12시 38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막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대략 48분에서 1시간 이 정도 걸린다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구치소 화면, 정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정문으로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측 차량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늦어지거나 혹시나 늦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중요한 재판에 임하면서 지각 출석을 하는 것은 재판부한테 불성실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의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시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오는 것보다 헌법재판소 동선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운전을 해서 왔지만 주변에 지금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신호 대기시키고 교통 통제하다가 변수가 생길 염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때문에 지체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통 통제를 시작하면 빠르면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한 40분 정도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자체도 사실은 통제하기 때문에 주변의 차량에 어떤 교통 체증 없이 쭉 온다라고 봤을 때는 한 10분, 20분 전에는 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지금 헌재로 직결하고 있는 집회 인원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대통령의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집회하시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시는 걸 넘어서서 질서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던가 또다시 폭력 사태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 헌정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질서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 질서 있는 집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좀 있으면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출석하게 되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육성을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차가 어디로 들어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앞에 도로에 차량이 서면 사실은 출입에 들어가는 모습부터가 지금 카메라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간단하게라도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인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판은 공개 재판을 통해서 녹화돼서 다중들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많은 메시지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앞서서 대국민 메시지는 좀 짧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만 헌재도 청사에 지하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뭐 정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하에서 이제 심판정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카메라에 노출 없이 들어갈 가능성도 현재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 구치소에 구치되어 있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 18일 영장 심사를 위해서 외출한 이후 지금 두 번째 외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뭐 법무부의 호송차 등을 타고 좀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갔을 때에도 호송차를 탔고 그 주변으로 경찰들과 경호 인력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따라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할 때 이동할 때의 경호 수칙들을 지키면서 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조금 교통통제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곧 있으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출발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간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왼쪽에 구치소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고요. 오가는 차량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 역시도 현장 지금 이 시각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대략 3.6평에서 3.7평 정도 되는 곳에서 수용 중이고 독거실을 이용한다라고 전해지고요. 그곳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또 책상 겸 밥상 등이 구비된 공간으로 전해지고 온수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정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방에서 아무래도 뭐 각종 서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말씀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 변호인단과만 접견을 하면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곧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 돼서 궁금한 것은 이제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고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공수처에서는 뭐 계속 나와달라고도 하고 강제 구인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출석하는 것은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당연히 허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청구권과 재판 절차의 참여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수사를 감행한다고 한다면 재판 절차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변론 준비기일, 변론 기일에는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다만 변론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수사를 거부하느냐 내일 또 수사에 임해달라고 소환 통보를 하는데 또 거부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구속적부심이라든가 복석 신청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 기간에 만연히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속 석방시키기 판사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에는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체 진실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한 사실관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이렇게 국회에 군인들이 출동하고 관련해서 창문을 깨고 여러 가지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지참하고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입으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비상입법기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공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도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수사를 예를 들면 여전히 거부하고 안 한다고 한다면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또 신문을 통해서 물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는 절차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그걸 수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수사가 필요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대통령 측에서도 임하는 것이 또 대통령의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 안국에 있고 구치소는 경기 의왕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쯤이면 저희가 출발을 할 거라고 변호사님과 이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출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구치소의 전문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출발할 거고요. 저희가 오른쪽 보여드리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관련 상황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와 서울구치소의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주변부터 차벽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취재진도 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제출해야 되고요. 또 각 언론사의 기자증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은 오늘 오전 7시부터 헌재 주변에 경찰 기동대 인력 약 4,000명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진행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것을 어제 저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곧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경호처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 중 한 곳에 타서 구치소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현재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벽이 세워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원들이
지금 차량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현장 소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차들 중에 한 곳에 탑승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오늘 참석한다라고 예고가 된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구치소의 상황인데요. 많은 차량들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차량으로 좀 보이죠. 다 검은 색깔 큰 차량이었는데 승합 차량이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에 어느 차량에 타고 있는지를 경호적인 측면에서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차종의 여러 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에 지나간 구치소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 출발하는 모습, 구치소로 출발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현재 도착해서 심판정에 들어가기까지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지 여부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경호처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조금 전 이제 구치소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초에서 한 1분 전에 구치소 차량이 이제 지나간 그 모습들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호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서 지나가면 저희가 그 전파 방해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먼 곳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조금 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로 출석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세 번째 심판을 앞두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12시 48분쯤에 정문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 뭐 내비게이션 등을 보면 대략 한 50분 걸린다고 나오지만 아무래도 교통통제 등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한 2시에 오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날 윤 대통령 출석 상황을 고려해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좀 빠르게 출발할 것이다. 오후 1시 10분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내비게이션 상황으로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교통이 통제되면서 조금 더 일찍 간다고 하면 재판 시작 30분 전쯤에는 현재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는 48분쯤이었죠. 12시 48분쯤 나오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법무부의 호송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도로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당장 지나가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그 이동 동선을 연합뉴스 TV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보여드렸던 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안국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대략 거리로 따지면 한 30km 정도가 됩니다. 영장 심사 때도 그랬고 교통 통제를 지나가게 된다면 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도로는 조금 전에 이제 지나간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른쪽 보여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 지금 이 시각이고요. 왼쪽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한 조금 전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30분 정도 뒤라면 오른쪽 헌법재판소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많은 차량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탄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처 차량 등도 보이는데 호송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략 30k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한다면 30분, 대략 40분 정도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서울구치소는요. 뭐 이름이 서울구치소긴 하지만 지금 경기도 의왕 쪽에 위치를 해 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의 종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는데 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는
그 당시엔 한 23km 정도 거리를 29분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40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서 서울 구치소를 출발한 모습 저희가 왼쪽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구치소의 상황이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위해서 경호처 호송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영장심사 이후에 두 번째 외출이 되는 건데요. 대통령은 헌재 출석한 첫사례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재판에는 참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영복 대신에 사복을 입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한번 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률상 관련 규정상은 사복을 입고 지금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 안 설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왼쪽에서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하게 되겠지만 정문에서 내려서 포토라인에 서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출발한 이 많은 차량들이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심판동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면 저희가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부까지는 저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 관련해서 경호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가 오른쪽에 헌법재판소 인근의 도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기동대가 인력으로 치면 대략 4,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요. 차벽도 많은 버스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버스들을 통해서 차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경호가 지금 삼엄하고 많은 인원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요. 단연 또 어쩔 수 없이 교통도 어느 정도는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조금 전 구치소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취재진도 모여 있고요. 관련 인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을 위해서 출석하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포토라인에 설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경로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냐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부터 점검과 보안 검색을 강화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벽도 설치한 모습입니다. 지금 인근에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천여 명 정도를 배치해서 경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변론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때 증거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또 양측에서 준비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와 선관위의 CCTV 영상도 또 함께 재생할 것으로 보이고 양측의 의견과 또 진술에 대해서 들어볼 그런 3차 변론 기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헌법재판소 인근의 도로 상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두색 옷을 입은 경찰 인원들도 많이 보이고요. 저희가 앞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을 위해서 출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호 인력들, 기동대가 65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병력도 4,000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고요. 차벽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조금 전에 구치소에서 경호처 차량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경호처 차량들이 지금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는 대략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헌법재판소 인근의 현장 CCTV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손정혜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곧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판정에 입정하면 그 변론 기일이 바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일단 재판관이 재판의 지휘권과 절차 유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착석하고 나서는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대로 진행이 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헌재의 어떤 브리핑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인 측, 비청구인 측 다수의 또 주장을 담은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법정에서 이미 이제 증인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 한 2명 정도인데 추가로 신청한 증인의 규모가 한 20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네. 20명을 다 채택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의견 진술, 채택 여하에 따른 어떤 공방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이 증인 신청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판부께서 직접 물어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기일에 이 CCTV 영상에 대해서 시간을 좀 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증거 조사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에 요청을 한 상황인 만큼 청구인 측이 동영상 재생과 관련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법정 안에서 이 증거로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 들어온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재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재생을 통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바를 의견을 듣고 증거의 가치나 이 증거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총 8회의 변론기를 잡았는데 증인 신청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변론기를 더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어떻게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진행돼야 되는 것만큼 오늘 변론기는 상당 부분 조금 예전보다는 오래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한두 시간 이내에 이제 그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기일에 보셨듯이 변호인들이 다수이고 다수의 변호인들이 짧게라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변론의 요지들을 진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또 불필요한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관이 변론을 제한하고 또 양쪽에 동등한 시간을 부여해서 청구인 측은 몇 분 정도 변론을 하고 피청구인 측은 몇 분 정도 하라고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변론 준비나 변론 준비 기일 1, 2차 때 보여준 것과 다른 상황은 당사자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신문이나 이 직권으로 물어볼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준비된 질문들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온 부분, 뭐 헬기가 들어온 부분, 특히 국회의장의 어떤 집 근처의 CCTV 영상, 선관위 관련된 동영상, 각종의 그 CCTV 영상 재생 시간만 해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한다면 2차 변론기일보다는 3차 변론기일이 조금 더 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예. 지금 2시에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녁 시간, 보통 법원이 6시까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4시간 정도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오른쪽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인원들도 많이 모여 있죠. 경찰 기동대 약 4천 명을 배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차병 역시도 놓여 있고 또 오른쪽 자세히 보시면 바리케이트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도 필요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 앞에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보안 인력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왼쪽 보여드리는 것처럼 구치소에서부터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할 예정인데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떻게 출석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 인근의 전경 CCTV 등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도로들이 좀 보이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혹은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게 될지 어떤 출입구를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15일 구금된 이후에 첫 번째 공개 석상이 되겠고요. 지하주차장이 헌재 청사에도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들어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러니까 영장심사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심판정에 들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아마 볼 수 없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출발한 지 대략 한 15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구치소에서부터 헌법재판소 거리로는 30km 정도가 되고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졌을 때 통제를 하더라도 30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직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곧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특보로 전해드리는 이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장면들이 굉장히 생경하고 좀 놀랍고 당황스러운 측면들도 있겠지만 또 네. 이렇게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이렇게 헌법 질서 내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수사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또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중대한 결정에 범죄의 어떤 혐의를 받는 경우는 저렇게 호송차를 타고 헌재 심판에 나가야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이제 법 앞의 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치주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헌재 재판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만 보더라도 10몇 차례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회차만 이제 정해지고 있지만 증인 신청이 더 나오고 더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10몇 차까지도 갈 수 있고 이 장면을 우리가 10몇 차를 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생경하고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지만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익숙한 강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절차들은 우리가 후대의 어떤 후손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지도자, 권력자들도 굉장히 유의 있게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있지만 이런 비상대권이라는 비상개헌 권한도 주어진 절차와 요건에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서 권한의 남용에 이르고 그 권한 남용이 범죄에 이를 수 있는 내란죄까지 나아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고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돌과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공권력과 사법부의 어떤 권한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탄핵 심판, 예를 들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징계 절차에 임하고 있고 징계 절차라는 것은 판단권자가 헌법재판관이고 헌법재판관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성실하게 본인의 어떤 진술도 해야 되고 당사자 신문에도 응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 절차로서 청구인 측, 국회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또 피청구인 측이 이걸 방어하기 위한 유리한 절차를 대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평등한 재판, 객관적인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지휘권을 존중하면서 이 절차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